제주의 겨울은 서울보다 조금은 따뜻하지만 마음속 외로움은 그 어떤 도시보다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박용만 씨 올해로 60세. 한때는 서울 목동에서 누구나 부러워할 삶을 살았습니다. 삼성전자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임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퇴직금도 넉넉했고 무엇보다 15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한 채가 노후를 든든히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은퇴식 날 꽃다발과 박수 속에서 용만 씨는 웃었습니다. 더 이상 회의도 출근도 없는 산. 진짜 자유가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날 아내가 준비해준 작은 케이크 위초 3개.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자가 초콜릿 판에 새겨져 있었죠.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꿈꿔온 제주살이. 맑은 공기와 푸른 바다, 느리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둘만의 인생 2막을 열고 싶었습니다. 둘은 밤마다 포털 사이트에 전원주택, 귀촌 성공기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고 주말마다 제주 관련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2020년 가을 그는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 84제곱 아파트를 15억에 매도했습니다. 학군 좋고 교통 편한 그 집은 30년 넘게 그의 삶의 배경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조금 더 기다리라 했지만 그는 그때가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했죠. 퇴직금 3억까지 더해 총 18억 원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주 중산간에 땅 500평을 사들였고 전원주택 한 채와 펜션 3동을 짓기로 했습니다. 총 8억 원이 들었고 추가 비용은 사업자 대출 5억으로 충당했습니다. 당시 대출 금리는 3.1%.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남은 5억은 여유자금으로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이제 돈 벌려는 게 아니야. 그냥 조용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의 말에 아내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공사는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결과물은 훌륭했습니다. 붉은 지붕과 흰 벽, 나무 테라스가 어우러진 본체. 그리고 아기자기한 펜션 3동. SNS에 사진을 올리자 반응이 좋았습니다. 주말마다 예약이 들어왔고 아내는 손님 맞이에 설레었죠. 손님이 없는 날이면 둘은 텃밭을 가꾸고 동네 마트에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밤이면 별을 보며 와인을 마셨고 아침이면 닭장에서 달걀을 꺼내왔습니다. 아내는 작은 화단에 라벤더를 심었고 용만 씨는 마당에 돌담에 이끼가 끼는 걸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2023년 하반기 기준금리는 빠르게 올라갔고 사업자 대출 이자는 5.4%까지 치솟았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행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일본 여행은 엔화 약세로 인해 유례없이 저렴해졌고 동남아 항공권은 LCC 경쟁으로 더욱 싸졌습니다. 사람들은 제주보다 외국을 택했고 차라리 다낭이나 오키나와가 낫지라는 말이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여기에 제주 현지 물가는 올라만 갔습니다. 렌터카는 하루 10만 원을 훌쩍 넘겼고 유명 식당은 줄을 서도 1인당 4, 6만 원을 넘기는 곳이 많았습니다. 택시도 잡기 어려웠고 바가지 논란은 뉴스에까지 나왔죠. 결국 손님은 줄어들었고 예약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24년 여름 태풍과 긴 장마로 인해 한 달치 예약이 몽땅 취소되었을 땐 아내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운영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전기세 40만 원, 수도세 15만 원, 정화조 관리비 10만 원, 쓰레기 수거 8만 원, 세탁대행 25만 원, 정원관리 30만 원. 매달 고정비만 120만 원이 넘었고 손님이 오면 청소 인건비와 식자재 비용으로 추가 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예비비로 남겨뒀던 5억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지붕 누수 수리 1,200만 원, 정화조 교체 800만 원, 수도관 동파 복구, 외벽 도장까지 예상치 못한 유지보수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손대지 않으려 했던 연금저축까지 깨며 버텼습니다.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이라 여겼던 그 자산마저 빠져나가는 걸 보며 마음속 허탈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도 버티기는 어려웠습니다. 매달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장부는 금술 좋던 부부 사이의 대화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짐을 쌌습니다. 나 그냥 서울 갈게. 딸이랑 같이 있으면 좀 낫겠지. 그 말은 담담했지만 마음속 깊은 결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돌아갈 집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퇴한 부모님이 사는 20평 남짓한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짧아졌습니다. 딸은 낯선 학교에서 적응해 애를 먹었고 아내도 익숙지 않은 환경에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제주보다는 낫다고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어 했습니다. 용만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정적만이 가득한 집에서 하루 두 끼도 버거워졌습니다. 위염은 심해졌고 무릎 통증에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펜션은 폐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돈은 들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정산, 체납보험료, 세무대행비까지 3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공과금은 분할 납부로 겨우 연장했고 폐업 후 남은 가정과 가구는 중고 사이트에 올렸지만 절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건물과 땅을 팔려고 해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제주 부동산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년 연속 하락했고 땅값도 떨어졌습니다. 거래 자체가 줄어들었고 부동산 중개소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가치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금방 팔렸을 곳이었지만 이제는 버티는 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 어스름 속에서 감귤 창고로 향했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창고 주변엔 품을 팔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는 그들 사이에 섞여짐을 나르고 상자를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무릎은 성하지 않았고 허리도 늘 아팠지만 손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겐 위안이었습니다. 하루 품삯은 7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래도 일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는 자주 서울을 떠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한강, 딸과 함께 마트에 가던 주말, 베란다에서 마시던 커피. 이제는 멀고 아득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가 팔았던 목동 아파트는 18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용만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아무리 꿈이 커도 버릴 건 하나씩 버려야 해. 서울 집은 놔뒀어야 했어. 그건 내 마지막 줄이었거든. 그는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욕심이 앞섰고 세상을 너무 쉽게 믿었으며 나이 들어도 배워야 한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딸의 안부를 기다리며 또 하루를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그는 감귤 상자를 옮기며 작지만 묵직한 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